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종투입니다. 10월 8일 오늘 샤오미 급락 코멘트인데요. 샤오미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9월 30일부터 10월 5일, 6일, 7일 4거래일 동안 상승한 후에 10월 8일 오늘은 4% 가까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샤오미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 1%대 하락 출발한 후에 장중 낙폭이 6%대까지 확대됐다가 장 후반부터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 10월 8일 오늘은 3.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샤오미 장중 급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현지 중소형 증권사 중 하나인 티엔펑증권, 티엔펑증권의 홍콩 자회사 소속 꼬밍지라는 애널리스트가 10월 7일 밤에 발간한 보고서가 어떤 노이즈를 초래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华为面对美国禁令对策之预测与潜在影响分析인데 한글로 직역하면 화웨이의 미국 금지령에 대한 대책 예측 및 잠재적 영향 분석인데요.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화웨이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대책 중 가상 시나리오가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화웨이가 산하의 롱야오라는 스마트폰 브랜드, 롱야오 영문명은 HONOR, Honor, 롱야오라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매각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가상 시나리오는 단순히 이 애널리스트의 가설이지 화웨이 측이 어떤 확인을 받았거나 중국 현지 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널리스트 이력을 찾아보니까 대만인이고 2018년 4월까지 대만 증권사인 KGI에 다니다가 그 후 이 중국 증권사의 홍콩 자회사로 이직한 건데요. 담당 분야는 주로 애플 및 관련 밸류체인 쪽입니다. 우선 화웨이 스마트폰 라인을 간단히만 소개드리자면 이게 화웨이 자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제품 쇼핑몰인데요. 화웨이 스마트폰 라인이 중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는데 중저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이 롱야오라는 브랜드고 영어는 Honor. 롱야오 브랜드의 이 스마트폰 모델들이 쫙 나오고 고가폰의 경우는 브랜드명이 화웨이인데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고 이렇게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화웨이가 만약 롱야오라는 브랜드를 매각한다면 롱야오 브랜드와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이다. 롱야오가 화웨이를 벗어나서 독립하게 되면 부품 구매 시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안 받게 되니까 좋다. 지금 화웨이 산하 스마트폰 브랜드에는 롱야오라는 중저가 브랜드가 있고 화웨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데 만약 롱야오가 화웨이에서 분리해 나가면 기존에 이미 확고하게 형성된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향후 중고가 시리즈까지 확장할 수 있다. 둘째는 한편 화웨이가 만약 롱야오 브랜드를 매각한다면 중국의 기존 스마트폰 브랜드 중에서 샤오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후에 시장에서는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브랜드가 반사이익 수혜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컨센이 많았는데 만약 롱야오가 화웨이에서 분리해 나간다면 롱야오는 그 평균 판매 가격이 샤오미랑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 향상폭이 기존 컨센보다 낮아질 수 있고 샤오미뿐만 아니라 오포, 비보의 시장 점유율 향상폭도 기존 컨센을 하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가상 시나리오는 단순히 이 애널리스트의 가설이지 화웨이 측의 어떤 확인을 받았거나 또는 중국 현지 업계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저희 생각은요. 물론 한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분의 시나리오는 다소 오버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선 이 롱야오 브랜드가 화웨이에서 분리해 나가더라도 미국의 퀄컴이나 대만의 메디어텍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납품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고, 또한 미국이 이미 거의 모든 분야를 정치화시켰기 때문에 설령 화웨이가 진짜 롱야오 브랜드를 매각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어떤 중국 기업을 제재할 의지가 있다면 뭐 화웨이랑 관련된 기업이든 무관한 기업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미국이 롱야오를 제재할 마음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것이죠. 지난 8월에 화웨이 창업자이자 회장인 렌정페이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화웨이를 아예 죽여버리고 싶어 한다. 살려고 하는 욕구가 화웨이를 더 분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웨이가 굳이 롱야오 브랜드를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을까요? 만약 매각한 후 미국이 롱야오를 제재한다면 완전 웃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현 시점에서 중국 현지 기관이든 주식 투자자든 뭐 외국 투자자든 거의 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 애널리스트는 롱야오 브랜드가 화웨이에서 분리돼 나가야 더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저는 오히려 분리되면 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롱야오 브랜드는 그동안 화웨이라는 어떤 큰 기획, 큰 호광 밑에서 성장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롱야오가 중저가 폰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웨이가 만든 거다, 화웨이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이나 해외 사례를 쭉 돌이켜보면요, 어떤 대기업이 타사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한 후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를 기사회생시키지 못했고, 레노버는 모토로라를 인수한 후에 인기폰이나 어떤 대박 상품을 딱히 내세우지는 못했고요. 설령 화웨이가 롱야오를 팔겠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중국이나 해외 기업이 이걸 받을 의향이 있을지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셋째는, 오늘은 샤오미 하라 코멘트라서 화웨이에 대한 코멘트는 향후 차차 드리도록 하고요. 샤오미라는 기업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국 투자자 중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보통 샤오미라는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겠죠. 화면을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샤오미 그룹의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출 구성의 추이인데요. 여기서 진한 파란색은 스마트폰 부문이고 주황색은 IoT와 생활 소비 제품이고 좀 연한 파란색은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 스마트폰 부문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고 주황색 IoT와 생활 소비 제품은요, 샤오미가 스마트폰 외에 다양한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IoT 및 생활 소비 제품은요, 스마트폰 외에 이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전자제품을 말하는데요. 쭉 설명드리면 뭐 워치가 있고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피커도 다양하게 있고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정용 잠금장치, 스피커, 에어컨, 난방기, 이건 CCTV 같은 거고요. 또 스마트 가전이 있는데 뭐 TV, 프로젝터, 식기세척기, 에어컨, 건조기, 뭐 냉장고, 프로젝터, 냉장고, 또 주방용이 있는데 오븐, 전기밥솥,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정수기, 식기세척기, 믹서기, 손세척기, 면도기, 전동칫솔, 헤어드라이기, 사진 인화기, 프린터기, 라우터, 디스플레이,
뭐 게임용 태블릿, 키보드, 마우스, 전자북, 충전기, 전등, 그리고 나인볼, 킥보드, 여행용 트렁크, 충전기, 녹화기, 백팩, 자동차용 충전기, 미니 카트, 아동용 책가방도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제품들이 많죠. 연한 파란색이 인터넷 서비스 부문인데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TV를 채널로 하는 광고가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 있고 음악, 문학 같은 유료 콘텐츠가 있고 온라인 실시간 동영상이나 핀테크 등을 샤오미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 부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어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 매출이든 IoT 생활 소비 제품이든 인터넷 서비스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요게 올해 1분기고 이게 올해 상반기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는 거의 성장을 많이 못했죠. 샤오미의 전체 매출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 각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을 그린 막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스마트폰인데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고요. 반대로 IoT와 생활 소비 제품의 비중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부문은 그냥 그럭저럭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오미라는 기업을 볼 때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샤오미는 스마트폰이다. 그냥 이런 마인드로 보면 안 되고요. 이미 샤오미는 매출 구성상 스마트폰 비중은 축소된 추세고 그 대신 IoT와 다양한 생활 소비 제품은 확대된 쪽이다. 사실은 이쪽 주황색 쪽이 돈이 되죠. 점점. 왜냐면 스마트폰을 아무리 박리담해도 이익률이 낮으니까. 2010년 3월 설립 이후 샤오미의 사업 첫 단계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가성비와 퀄리티라는 이런 경쟁력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사업을 키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IoT, 사물 인터넷 생태계의 구축인데요. 즉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백색 가전, 흑색 가전, 소형 가전 그리고 다양한 생활용품 등 이 몇천 개의 상품을 개발했는데 스타일은 여전히 샤오미의 스마트폰처럼 색상은 주로 흑백, 디자인은 여전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많죠. 샤오미 스마트폰 고객들을 이 다양한 생활 소비 제품으로 확대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죠. 2018년 말에 레이준 회장은 향후 5년 동안 AIoT에 100억 위안, 한화 약 1.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AIoT라는 것은 AI 플러스 IoT, 즉 인공지능 플러스 사물 인터넷의 약칭인데 또 AI 플러스 IoT라고 해서 AIoT를 지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All in IoT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2019년 말에 레이준 회장은 또 스마트폰 플러스 AIoT라는 두 개의 엔진을 통해서 향후 5G 플러스 AIoT라는 차세대의 라이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라는 기업을 볼 때는요, 이미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만 만드는 기업으로만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이랑 방금 말씀드린 이 IoT, 생활 소비 제품 부문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점점 돈이 되거든요. 10월 8일 오늘 샤오미 주가의 하락은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중국 현지 언론사들이 더 인용해서 좀 보도하다 보니까 현지 투자 심리상 단기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 생각은 뭐 미중 분쟁이든 뭐든 리스크는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하지만
그분의 리포트에 나오는 그 가상 시나리오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샤오미에 대한 코멘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샤오미가 워낙 중요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한 번 코멘트로 단정 지을 수 없고 향후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 적시적으로 제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